일본이 독도를 진심으로 탐내고 있습니다. 독도는 비록 작은 섬이지만 독도 주변의 해역에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원과 해저자원이 넘치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노다지 같은 해역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독도를 너무나도 갖고 싶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역사 날조를 비롯하여 과거부터 자기네 땅이었다는 억지를 부리며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념일까지 만들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여지없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착은 일본판 해병대라고 불리는 수륙기동단까지 창설하게 만들었으며 이들은 명분은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독도 침공을 염두에 둔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으로 빼앗을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여차하면 해상전력만이 아닌 항공전력까지 투입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만들었으며 현재 개조 중인 두 척의 항공모함이 완성이 되면 일본은 독도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띄워 F-35 전투기로 한국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독도에 집착하며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독도를 노리려는 일본의 계획도 한국이 건설 중인 울릉공항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보다 몇 배나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 침몰하지 않는 불침항모인 울릉공항이 독도 앞에 완성이 되면 일본은 더 이상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울릉공항 앞에 일본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일본의 군사 전력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일본은 아베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우경화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과거 일본 제국의 망령에 사로잡힌 현재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위대를 보통군대화시키며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할 정도로 군국주의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경제적 성장 동력을 잃고 점점 삼류 국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몰락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일본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에 한참 재미를 봤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중이죠.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만주까지 괴뢰국으로 만들며 아시아 권역을 휩쓸며 힘으로 원하는 건 빼앗고 식민지를 착취하여 단물을 빼먹었습니다. 그 시절에 일본은 확실히 당시 기준으로는 연합군에게 패배하기 전까지는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정치인들은 과거에 그런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보통국가화되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독도는 단순히 우리 땅이라는 개념 이외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원의 보고입니다. 독도군의 수심 1500m 밑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맑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6에서 20억 톤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불을 붙이면 잘 타기 때문에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립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석유의 3분의 2, 석탄의 2분의 1 정도의 이산화탄소만을 발생시키는 청정에너지로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매장량은 우리나라가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도 해저의 표면은 인산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공해 천연 비료의 원료나 기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인산염암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52만 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지에서는 인산염암이 발견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독도의 수심 500에서 1000m 해저에는 우리나라가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2억 톤 이상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독도 주변의 해양 심층수는 매우 깨끗하고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경제성이 높은 해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소금과 마시는 물, 그리고 화장품 등으로 만들어지며 의약품, 식품, 미용용품, 농업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 자원까지 독도는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이며 우리가 독도를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눈앞에 있으니 일본은 독도를 갖고 싶어 안달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독도를 침공하기 위해 독도 침공 3단계 시나리오까지 작성하여 독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점령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문건도 볼 수 있으며, 이처럼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일본의 이면에는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일본은 항공모함을 2척이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독도함과 비슷하게 생긴 이 함선들은 이즈모급으로 불리는 함선들로 일본 함인 이즈모와 이번 함인 카가 총 2척이 건조되었으며, 처음에는 헬기를 띄우고 다니는 헬기모함이라는 용도로 건조되었습니다. 잠수함을 잡는 헬기를 싣고 다닌다는 용도로 만들었다는 이 함선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헬기만 싣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고 분명히 일본에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이즈모급 함선을 보며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며 언젠가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적중하여 최근 중국이 전 세계에 만행을 저지르며 해군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게 되자 미국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에게 항공모함의 보유를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즈모와 카가 두 함선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장했으며 여기에 각각 12대의 F-35B 전투기를 탑재하고 작전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경항모이지만 2척이나 되며 F-35를 탑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하며 타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전력이기에 방어만을 위한 무장을 한다는 자위대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대로 침략용 무기입니다. 거기다 일본은 헌법을 고쳐가며 과거에 침략전쟁을 하던 제국주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이즈모급의 이번 함인 카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전쟁의 선봉에 섰던 항공모함 카가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건조한 그 의도가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의 항공모함이 더욱더 위협이 되는 것은 독도는 작은 섬이고 분쟁지가 아닌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의 수비는 소수의 경찰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음먹고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보낸다면 독도 수비대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도 수비만이 아닌 우리의 해군과 공군의 전력도 필요하며, 독도 주변의 해상과 공중에서의 싸움이 독도를 차지하는 전투의 주요 무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항공모함의 기습은 무척 위협적입니다. 특히 일본은 과거 진주만에서 그랬듯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비겁한 기습이 특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항모는 경항모이기에 전투기 탑재량은 많지 않지만 2척이나 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하기 때문에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 전력이 없는 나라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도 F-35를 보유하고 있고 항공모함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하게 될 항공모함은 아직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지 않아 개발이 완료되고 실제로 투역하려면 2030년은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당장 일본이 독도를 기습할 경우 본토에서 출발하여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습을 받은 시점에서 먼 거리에서 독도에 지원을 나갈 때에는 독도 수비 병력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우리 전투기가 공중구비기에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각종 무장을 탑재하고 연료까지 탑재하여 독도까지 가서 전투를 하기에는 추가적인 지원 부대나 탑재 무장의 보급 등 작전 시에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항모의 힘을 빌려 가까운 거리에서 보급과 지원을 받으며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독도를 방어하러 가는 우리 공군기가 더 멀리 가서 싸워야 하는 불리한 핸디캡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간절히 원했고, 이렇게 타국의 영토를 노리는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꽉 찬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강도에게 무기를 쥐어준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울릉공항입니다. 독도와 인접하고 있는 울릉도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면 독도 상공위에서 전투를 치르더라도 연료 부족이나 추가 보급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 강력한 공격을 받으면 침몰하는 항공모함과는 달리 울릉도는 섬이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는 말 그대로 불침항모입니다. 거기다 일본의 경항모는 짧은 이륙거리 때문에 수직이 착륙 기능을 넣어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F-35B형을 사용하지만 울릉공항에서는 F-35A형이 그대로 출격할 수 있습니다. F-35는 크게 A형과 B형, C형으로 나누어지는데 A형은 공군용으로 가장 전투 능력이 높으며 무장 탑재량도 우수합니다. 그에 비해 F-35B형은 수직의 착륙 기능을 넣어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서도 이륙이 가능하지만 수직 이착륙 기능이 전투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 공중전식 기동성과 무장 탑재량이 A형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전투 능력은 B형이 A형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과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출격이 가능해지게 되어 일본에게는 더더욱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가지게 돼서 들뜨게 되었지만 정작 울릉공항이 들어서자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좌절 중에 있습니다. 몇십 년을 공을 들여 항공모함을 겨우 손에 넣어 독도에서 무력 시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국은 몇 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울릉공항을 건설하고 완공도 얼마 남지 않아 울릉공항이 들어서게 되면서 동해와 독도 주변에서 잠시나마 항공모함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인들의 전략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거기다 산지가 많은 울릉도의 특성상 활주로를 공격하기도 어려워 완전한 천연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의 지형은 적의 공격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독도 앞에서 무력 시위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괜히 어설프게 항모를 내밀었다가는 한국군의 전투기에 순식간에 침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나라인 일본이 한국에 칼을 갈고 벼르고 있는 이때 울릉공항의 건설은 정말로 신의 한 수였고 덕분에 일본은 두 번 다시 독도 도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 그리고 우리 땅과 국민들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